민수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죠. 11층짜리 대기업 건물 안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35살 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어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직원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누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민수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떠올랐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내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32의 나이에 홍보팀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지연은 민수의 자랑이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직장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입구에서 우연히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민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연 옆에는 같은 팀의 선배인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38살의 태훈은 홍보팀의 에이스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민수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훈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연이 밝게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다가 그저 동료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민수는 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때 태훈 씨랑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무슨 얘기했어? 그냥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했어. 우리 팀이 이번에 큰 행사를 맡게 됐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지연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도 이해했어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니 바쁜 건 당연했죠. 하지만 주말까지 출근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민수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연이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 근무라더니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묻고 싶었지만 민수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출근하는 지연을 배웅하며 민수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아마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지연의 대답이 왠지 모르게 심장을 무겁게 했어요.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됐죠. 저녁 8시가 되자 민수는 참지 못하고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 주말임에도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익은 검은색 차량이 보였어요. 태훈의 차였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회사야. 아직 일이 남아서. 누구랑 같이 있어? 그냥 팀원들이랑 있어. 왜?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민수는 주차장을 떠나지 못했죠.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1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민수는 이미 잠든 척했지만 실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아침에 뿌린 향수 냄새와는 달랐어요. 민수의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는 모습,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문자가 점점 늦어지는 것,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들, 그리고 종종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는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자신의 생각이 단순한 의심일 뿐이길 바랐어요. 그러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업무보다는 지연과 태훈의 관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민수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오해이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결국 민수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연이 또다시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민수는 퇴근 후에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출입구가 보이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는 불확실한 상태로 지낼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지났을 무렵 민수는 지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훈이 그녀의 곁에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뒤따랐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식당이나 술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회사 건물로 돌아갔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들이 들어간 뒤 약 5분 후에 건물로 들어갔어요. 밤 시간대라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연의 부서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죠. 분명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왔는데 어디로 갔을까? 복도를 조용히 걷던 민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창고처럼 사용되던 작은 공간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문구류나 서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던 곳이었죠. 민수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안에서는 작은 대화 소리와 함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지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안 돼? 여긴 아무도 모를 텐데. 태훈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서 있었죠.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싫었지만 분명한 증거였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배신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랐는지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와 눈을 마주쳤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 중인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불빛이 희미한 방 안에는 작은 소파와 함께 급하게 벗어던진 듯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증거도 다 모았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훈이 민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민수는 한 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니까 덤비지 마. 태훈의 동작이 멈춰섰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녹음을 마치고 방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라디오 대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내와 태훈의 대화, 애정 표현 그리고 은밀한 행위의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옷가지와 노트북 중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민수는 문득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민수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핸드폰은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신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것들을 상담했죠. 이어서 회사 인사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에 관한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했어요. 모든 일이 현실감 없이 진행됐습니다. 주말 동안 민수는 모든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민수는 천천히 자신을 다잡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에 정상 출근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민수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죠.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지연과 태훈에게로 향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지난 주말 동안 정리한 자료들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인사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민수 씨,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민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감정은 메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자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이런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두 사람 모두요. 민수는 예상했던 대로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죠.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수가 머물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연과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초여름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나왔습니다.
난 정말 미안해 태훈이랑 그건 그냥 실수였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수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된 실수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공원의 정막 속에 두 사람의 대화와 신음소리가 퍼졌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하필 회사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지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말로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태훈에게는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거야. 지연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는 의미였죠.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가 깨버린 신뢰는 다시 복구될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끝났어. 일주일 후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빠르게 전해졌어요. 태우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지연은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내의 사건이 공식화되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민수는 인사팀의 배려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여전히 따라다녔죠. 민수는 묵묵히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지연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태훈을 상대로 한 소송도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낚시나 등산과 같은 취미 활동에 몰두했어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그곳에서 민수는 같은 봉사자로 활동하는 미영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30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밝고 따뜻한 성격의 그녀는 민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직 처분 이후 회사에서의 입지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표를 제출했죠. 태훈과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태훈은 해고. 이후 연락을 끊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연의 가족들은 사건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불륜이라는 꼬리표는 지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어요. 민수는 지연의 소식을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불행에 미묘한 복수심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감정도 사라져갔어요.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영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혼이 확정된 날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5개월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변했죠. 민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팀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던 동료들도 이제는 민수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된 민수는 상사의 신임을 얻었고 승진 가능성도 높아졌죠. 태웅과의 상간자 소송도 민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지만 민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주말마다 이어진 봉사활동은 민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민수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죠. 미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갔어요. 민수는 여전히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미영의 따뜻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볼래요? 미영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동안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죠. 봉사활동이나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한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좋아요. 8시에 만날까요? 민수의 답장에 미영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민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영화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민수는 미영의 존재를 의식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향기 가끔 마주치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차를 마시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연스럽게 대화는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미영이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 질문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미영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진솔한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미영의 말에 민수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민수는 미영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관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민수에게는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영과의 시간은 민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 만나 뵙고 싶어. 민수의 대답에 미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한편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그녀는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어요.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죠.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냉대했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종종 술에 의지했어요.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과거를 후회하는 밤이 많아졌죠. 태우는 그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었어요. 결국 지연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기억과 아픔이 그녀를 괴롭혔죠. 작은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며 지연은 우연히 민수와 미영이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죠.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죠.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민수와 미영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행복을 가로막지는 않았죠. 민수는 일몰을 바라보며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아직은 이르지만 미영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미영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새로운 도시에서 지연은 조용히 일상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민수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했죠. 후회는 영원히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예전의 아픔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후 찾아온 행복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지. 민수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진실과 정직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